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정말 신청하시면 누구나 애타게 기다리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서류 3가지를 보내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 3가지,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서류를 살펴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당연히 개시결정문이라는 게 오겠죠. 첫 번째는 주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을 특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법원에 한번 나가시는 날이죠. 채권자 집행기일, 이 기일과 장소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꼭 기억하셨다가 법원에 늦지 않게 꼭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개시결정이 나면 첫 번째로 판사님이 결재를 하고 나오는 서류가 바로 개시결정문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두 번째로 나오는 서류, 통지서라고 해서 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첫 번째는 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의 신청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행 기일 및 장소도 역시 적혀 있거든요. 저희가 이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 저희 사무실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기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날 본인이 참석하셨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그 전에 변제금은 미납 없이 잘 납부를 하신 후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2로 간단하게 진행되어 신분 확인하고 안내상 간단하게 안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0에서 15분 정도 미리 출석하셔서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유의사항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드디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계좌번호로 변제금을 꼬박꼬박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집행기일 가기 전까지 미납 없이 잘 납부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 집행기일 출석하기 전에 미납금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채권자 집행기일은 이 변제금을 잘 내고 계신 분이었던 경우에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날 출석을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런데 변제금도 안 내고 미납하고 계신 분이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안 나온다,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집행기일에 꼭 늦지 않게 참석하셔야 되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어떤 게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3가지 서류가 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서류는 안내문이에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라고 옵니다.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채권자 집행기일 채무자 출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안 나오시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걸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주소 보정 및 송달료 추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시결정 이후에도 아직 절차가 남아있죠. 특히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한테도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다 송달해주고 역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채권자들한테 다 도달이 잘 돼야만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본점 주소지로 우편이 나가니까 잘 받겠죠. 그런데 간혹 개인 채권자들이 계신다고 하면 개인 채권자들은 우편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받게 되시면 빨리 주소 보정을 해서 법원 우편물이 그 채권자한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리인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잘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리인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꼭 확인하셔서 송달이 안 된 채권자가 있다고 하면 주소 보정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제 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요즘에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은 원래 변제금을 언제부터 내느냐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에서 90일 사이 날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정해서 그때부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겠다고 서류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더 심해지고 있지만 90일 안에 개시 결정이 안 나는 사건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류에는 돈을 내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났는데 개시 결정이 안 나서 계좌번호가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미리 변제금 납부 시작하기로 한 날이 지나면 돈을 모아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개시 결정이 좀 늦게 나더라도 그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변제기간 꼭 대리인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돈을 내기로 했는지 기억하셨다가 그날이 되면 아직 개시 결정을 못 받으신 상황이더라도 미리미리 변제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한꺼번에 개시 결정 이후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